기업 윤리에 어긋나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의선형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고. 오늘 라이브 주제는 어제 그제 6월 26일이니까 며칠 됐네요. 며칠 전 기사 내용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제조 원가를 낮추고 치고 나오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대항을 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장악할 것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조 원가를 낮추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현대자동차의 그 구조적인 회사의 경영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현대자동차가 손본다고 하는데 2024년 6월 26일자 기사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오늘 칠판 정리를 했는데 현대자동차가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작을 통해 자체 배터리 생산 이거를 노 사장이 3년 전에 또는 4년 전에 동작에서 라이브를 할 때 그리고 군포로 이사해서 라이브를 할 때 노 사장이 했던 말 배터리 내재화라고 하죠. 내재화. 노 사장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노 사장은 이 얘기를 언제 했냐? 2021년 겨울부터 2022년 초에 엄청나게 노 사장이 강조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제일 필요한 건 배터리 내재화가 필요하다. 폭스바겐 그룹이, 도요타 그룹이, 혼다자동차 그룹이, BMW나 GM, 벤츠 이런 회사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배터리 내재화의 시설 설비를 구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옵션이나 V2L로 차 안에서 커피포트로 커피를 끓여 처마시고 런닝머신을 숲속까지 싣고 가서 숲속에서 현대자동차에다가 꽂아놓고 숲속에서 런닝머신을 뛰는 미친 개 뻘소리를 하지 말고 배터리 내재화부터 준비해라. 그리고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문제점들이 터지고 있는 마당에 엔진 내연 사업본부를 해체시키고 전기차에 몰두한다는 그런 희대의 개소리를 하지 마라 라고 노 사장이 2021년과 2022년 초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2024년 7월 달이 다 돼서 현대자동차가 배터리 제조사와 협작을 통해 자체 배터리 생산을 늘리고 원료만 확보해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등 재활용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패권을 주겠다는 의지를 보인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내가 2021년 겨울에 2022년 초에 그렇게 주장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그때 비아냥대는 댓글이 많았거든요. 3년이 지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노 사장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면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씨발, 이런 병신짓거리가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런 병신짓거리가 지금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나는 드는 거예요. 아니, 남들 다 하고 있을 때는 엄한 짓을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이때 당시에 뭘 자랑했어? V2L하고 AI 자율주행 무슨 주행거리 막 신나게 그런 거 자랑해. 내가 그때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 전기차 시장에서 제조회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배터리 내재화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한대요. 이제 와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수 쳐줘요. 자, 그리고 여러분, 캐스퍼가 처음 나왔던 때가 언제죠? 제가 동작에 있을 때가 아니라 군포로 이사 가서니까 아마도 내가 캐스퍼 리뷰를 2022년 3월 달이나 이때쯤 리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캐스퍼 리뷰? 2022년 3월 달? 2021년 가을? 이때 내가 이 리뷰를 한 것 같아요. 캐스퍼를. 그때 내가 리뷰할 때 뭐라 그랬냐면 하체 형상을 보고 얘네가 이걸 새로 만들고 뭐하고 하면 현대자동차 그룹은 아마도 경차에 저가형 배터리를 얹어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아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나온대잖아. 캐스퍼 일렉트릭. 레이 전기차 나왔죠. 그러니까 노 사장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은 몇 년이 지나고 보면 대부분 다 맞죠. 자동차 리뷰어라면 세계 각국에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쭉 열람을 해보고
나오는 기사들을 보고 하면 대충 이런 게 다 보여요. 거기 써 있거든요. 근데 일반 자동차 유튜버들이나 리뷰어들은 왜 노사장처럼 이런 거를 말하지 못하느냐? 아마도 내 생각에는 리뷰를 할 때 제조사가 주는 리포터만을 말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거나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제조사나 마케팅 회사에서 주는 리포터만 달달달 외워갖고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게 꼭두각시 앵무새 짓을 해야만 이쁨을 받으니까. 그래서 노사장처럼 현안에 대해서 멀리 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어쨌든 그래서 노사장이 그렇게 옛날에 얘기했던 배터리 내재화를 지금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기아 전기차에서 제가 몇 년 전에? 3년 전에? 2년 반 전에? 아이오닉하고 EV6를 리뷰할 때 현대기아 전기차의 감속기의 기술력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감속기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제 감속기에 대한 문제가 언젠가는 이슈가 터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이슈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 와서 제가 제보를 받았던 내용 중에 ICCU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동력 상실 문제. ICCU가 뭐냐면 고전압 배터리에서 그 차체 밑에 있는 리튬이온 그 고전압 배터리 있잖아요. 몇백 볼트짜리. 뭐 74kWh니 뭐 84kWh니 고전압 배터리에서 앞에 본네트 안에 있는 12V 일반 배터리를 얘네가 충전을 해줘야 돼요. 내연기관은 알터네이터나 제네레이터 발전기가 돌아서 이 12V, 왜냐면 12V 배터리가 전장류들을 움직이는데 이 12V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이 12V 배터리의 전기가 어느 정도 충전이 돼 있어야 얘네들이 여러 가지 전장류를 움직이면서 차가 움직이는데, 전기차는 엔진이 돌지 않으니까 발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전압 배터리 74kW나 84kWh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이쪽으로 이제 충전을 해주는데, 충전을 해줄 때 LDC라는 곳을 거쳐서 얘를 충전을 해주고 얘가 이제 각종 전장류들을 움직여주는데 쓰는 건데, 요 LDC의 스펙이 부족해서 전기의 흐름의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얘네가 펑 하고 터져요. 펑 하고 터지니까 12V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전자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차가 먹통이 되거든요. 또는 LDC가 펑 하고 터지지 않아도 얘네가 작동을 제대로 못해서 12V 배터리가 충전이 제대로 안 돼서 얘네가 방전이 나면서 차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리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스멀스멀 나오다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것들에 대한 차주들한테 제보를 받을 때 요거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개선을 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 안 된다. 왜냐? 이 ADC라는 만약에 트랜지스터나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가 전류의 흐름에 견디지를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라면, 과부하가 걸려서.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저항값 하나나 단순하게 퓨즈 하나가 아니에요. 회로로 돼 있어서 모듈로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모듈이에요, 모듈. ECU 같이 생긴 모듈인데 복잡하고 비싸겠죠. 그리고 그거를 개발할 당시에 복잡한 이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슈가 됐을 때 요거를 새로 빨리 개발을 해서 기술 적용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무상 수리와 리콜은 어떻게 진행됐느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는 절대 잡을 수가 없다. 근데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했는데도 이상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그때는 부품을 교체해 주는데 똑같은 부품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리콜이나 무상 수리를 받은 오너들이 갔다 와서 부품에 품번을 찍어서 올린 것들이 있는데 부품이 업그레이드 된 게 없어요. 똑같은 부품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차가 먹통이 돼서 레카차에 실려서 현대서비스센터에 들어가서 ICCU를 교체를 받았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나왔어요. 그날 다시 뻥 터졌어요. 다시 차 멈췄어요. 그래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기술을 쏟아 부어서, 자금을 쏟아 부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짓을 안 하니까 내가 막 뭐라고 했는데, 그때 댓글들에 뭐가 있었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노 사장 네가 말하는 대로 새 제품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현실성이 안 맞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된다 어쩐다 막 이렇게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는 이 문제를 잡을 수가 없다. 전기차의 운용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고전압 배터리와 저전압 12V 배터리의 전원을 담당하는 통합 제어 장치 ICCU, 통합 제어 충전 장치, 이전 무상 수리에서는 ICCU 진단 로직 개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했고, 통합 충전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진행, 고장 코드 진단 시 똑같은 부품으로 교체. 근데 ICCU 업데이트 후에 출고하자마자 펑 소리와 함께 견인되는 사례들이 속출했고, 이런 차주들이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근데 최근 ICCU LDC 스펙 중에 최대 용량이 1.8kW에서 2.56kW로 설계 변경된 게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로 머리 아파하는 전기차 동호회에서 이 정보를 어서 받았어요. LDC 입력 출력 전압이 120A에서 170A로 강화가 됐대요. 이건 뭐예요? 통합 ICCU가 새로운 제품이 이제서야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작년에, 재작년에 그 전에 문제가 됐던 차주들은 제조사에서 이렇게 빠르게 제품을 빨리 만들어서 공급을 해줬으면 그런 불평, 불만, 불안함을 갖지 않았을 거고,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차를 팔아 처분한 차주들도 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새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왜 이 얘기를 했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시장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탄소 배출에 관련돼서 현대자동차의 내연 자동차는 탄소 배출에 관련돼서 기술이 저는 부족한 걸로 보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내연기관을 계속 생산해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을 거란 말이에요. 디젤은 지금 거의 포기 단계까지 갔고, 가솔린 엔진도 배출가스 규제에서 기술이 많이 부족한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내연차로 승부를 걸기에는 지금 늦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도 제대로 된 엔진을 현대자동차가 자체 개발로 보유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과거에 일본으로부터나 오펠사로부터나 외국으로부터 연계된 엔진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조금씩 문제가 없이 왔겠지만, 대표적인 현대자동차의 자체 개발 엔진인 세타2 엔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엄청난 문제점을 초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에 대한 자체 기술이 부족하니까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나 전기차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ICCU를 이제서야 새로 업데이트 및 새로운 제품을 만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용량이 더 커져야 되는데 더 키웠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가 되나 봐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용량으로는 부족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와서 이 전기차의 ICCU는 새로운 제품이 몇 년 만에 나온 것을 저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켠으로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학적 실수와 오류냐, 인간적 의도적인 과실이냐를 저는 또 따지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나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정말 기술이 부족해서, 아니면 구력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자동차 기술이 다른 제조회사들보다는 현재 적으니까, 그래서 과학적 실수냐라고 보려고 했는데, 이런 걸 보면 할 수 있네? 이렇게 하네? 이게 몇 년 만에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럼 나는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생겼던 세타2 엔진이나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나 ABS 모듈 사태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과학적 실수라기보다는 원가 절감의 그 이유가 더 컸지 않았을까와, 그 이후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나서부터는
인간적 실수와 고의적 만행이 더 팽배하지 않았나를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의심을 하냐면, 자, 2024년 6월 26일, 또 동일한 기사예요. 이날 또 기사를 발췌한 건데, 산타페 신형 하이브리드에서 18,397대에서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제어 장치 작동 중단 시 차가 정지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이 실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보이십니까? 신형 산타페죠. 신형 산타페고 전자식 브레이크고 2023년 10월, 이거 국토부 리콜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열람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023년 10월 4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제작 생산된 차량이고 18,397대예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제어 장치 작동 중단 시 차량이 즉시 정지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이거 노 사장이 리뷰에서 지적했죠. ABS 모듈과 브레이크 텐덤 마스터 실린더를 단일화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브레이크가 먹통이 될 확률이 있다. 정말로 기술이 뛰어나고 안전하게 만들 자신이 없으면 ABS 모듈과 텐덤 마스터 실린더를 단일화를 시키면 안 된다라고 노 사장이 지적했던 게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문제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다 보니까 뭐 테스트가 미진해서 이런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지금 모든 차량에서 다 터진 건 아니니까요. 이 시스템이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최근 나오는 차들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산타페만 그 로직이 달랐을까요? 이 로직은 아마 다 똑같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산타페가 운이 나쁘게 걸린 거겠죠. 내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작년에 리뷰를 하면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안철수 형님 단일화 브레이크가 들어간 게 상당히 걱정이 된다라고 노 사장이 얘기했잖아요. 자, 이 문제는 과거에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 2022년 11월 기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도 훌쩍 전에. 그리고 이거는 이전에도 기사가 있었어요. 내가 그 기사를 지금 찾질 못하는데 이미 내가 동작에서 군포로 이사 가기 전에도 거기 칠판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미국 관련 옛날에 엑센트, 그 다음에 엘란트라, 과거에 팔았던 뭐 스포티지 뭐 이런 차에 있었던 ABS 모듈 관련 문제점이거든요. 화재 문제. 천문학적인 소송 금액과 리콜 금액, 리콜 대수 등이 어마어마했어요. 세타2 엔진을 능가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점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리콜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기아 스포티지 157,188대 요거는 2024년 6월 26일자 기사예요. 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내일 모레 7월 3일부터 정식 리콜이 들어갑니다. 하이드랄릭 엘렉트로닉 이 C가 뭐였더라? 컨트롤 유니트. 이게 그러니까 ABS 모듈이에요. ABS 모듈로 보면 되는데 요게 지금 며칠 전에 리콜이 떴어요. 그러면 이 리콜 차량이 언제 뜬 거냐? 여기 보면 13년도 생산 연도 차량부터 여기 스포티지 있잖아요.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13년부터 15년까지 생산된 97,000대. 그 다음에 투싼 13년 5월부터 15년 3월까지 생산된 8만 대. 이런 것들이 리콜이 언제 터지기 시작했냐? 2020년부터 리콜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자꾸만 화재가 나는데 화재가 난 차량들이 대수가 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을 철두철미하게 통제를 해서 그런 거지. 아니면 언론사에 있는 이 기레기 새끼들이라는 말은 빼고요. 이 기레기 놈들이 먹고 사는 게 풍족해서 현대 기아자동차에는 이렇게 관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국내에서는 이 문제가 별로 이슈가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꽤 중요한 문제로 거론이 되면서 미국에서 이 문제로 11건의 화재가 보고가 되었고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으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19년 현대 기아차 300만 대 안전 결함 여부 조사 미국 소비자 단체는 현대 기아차에서 수년 사이 3,000건 이상의 비충돌 화재 발견. 이 역시 HCU 전기회로 단락에 따른 화재로 파악이 됐고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의 모듈화 공동 사용 등으로 최근 자동차는 문제가 생길 경우 대규모 리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우리나라에서 별로 다루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되게 크게 문제가 됐고 3,000대 이상의 비충돌 화재건이 보고가 됐었단 말이에요. 현대 기아차 HEC 리콜은 세타2 엔진 리콜과 비슷한 점이 보인다. 대상 차종이 수백만 대에 이르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세타2 엔진은 현대차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엔진으로 엔진 내부 마찰에 의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제작 결함, 리콜에 따른 충당금이 7조 원 이상이 들어갔다. 이렇게 기사를 써줬어요. 기레기들이. 시동만 꺼졌나요? 세타2 엔진이? 엔진이 녹아내렸어요. 엔진이 소손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기레기들이 기사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냥 시동이 꺼졌대요. 그러니까 기레기들 눈에는 현대 기아 자동차의 결함이 결함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되게 중대한 문제인데 되게 중대한 문제를 언론사에서 중대하게 보지를 않아요. 세타2 엔진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이슈예요. 근데 그냥 시동이 꺼진다라고만 기사를 써줘요.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인 거죠. 자, 내가 이 내용을 왜 읽었냐면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19년 현대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2020년 전에도 노사장이 2020년도쯤에 이 내용을 동작에서 칠판 라이브를 내가 다뤘었다고.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이 문제가 뭐가 중요한지 내가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근데 2019년에 현대 기아차 300만 대에 대해서 안전 결함 여부 조사 미국 소비자 단체는 현대 기아차에서 수년 사이 3,000건 이상의 비충돌 화재 사건을 발견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2019년에. 자, 그럼 2019년에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 내용을 알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게 공론화가 되고 미 소비자 연맹이라든가 소비자 단체 또는 미 교통안전국에서 발표를 하고 조사를 하기 이전에 자동차 회사가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몰랐을까요? 자기들이 이 차를 팔고 있는데 문제가 됐다고 소비자들이나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가 올 거 아닙니까? 보고가 될 거 아니에요. 리포터가 올 거잖아요. 그러면 알았을 거 아니야. 2013년 7월부터 15년까지 생산된 스포티지, 13년부터 15년까지 생산된 투싼, 15년부터 18년까지 생산된 산타페, 15년부터 18년 맥스크루저, K9, 그랜저, 스포티지, K7, 그랜저, 제네시스, 스팅어, 투싼, 스팅어, 방대하게 수백만 대의 차들의 이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문제점이 가장 크게 대두됐던 시점이 2019년부터 2020년도에 정점에 이르러서 뻥뻥뻥 미국에서 이 문제가 터졌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생산 판매하는 이 ABS 모듈 장치에 이물질이 끼거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서 시동을 껐는데 얘가 혼자서 모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과열돼서 얘가 스스로 불이 나요. 내가 차 시동을 끄고 집에 들어갔는데 엔진에서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이 ABS 모듈에 모터가 있거든요. 모터가 돌아서 압력을 만들어서 브레이크에 오일을 브레이크 액을 밀어서 압력을 넣어주고 ABS 안티룩 브레이크 시스템을 따다다다다다 잡아주는 장치를 이 모터가 힘을 만들어서 작동을 하는데 얘가 스스로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전원이 끊어져 있는 키를 뽑았는데도 얘가 혼자서 잉 하고 돌아요. 그래서 열이 받아서 얘가 불이 나는 거예요. ABS 모듈 화재인데 차가 전손돼 버리거든요. 얘가 불이 나면. 자, 이 문제를 만약에 2013년 생산된 차들부터 문제가 터졌는데 이게 5년이 지날 동안 제조사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만약에 몰랐다 쳐 그래. 철저하게 무시하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서 마케팅하고 이러느라고 몰랐다 쳐. 자, 그래서 미국에서 2019년에 2020년도에 이게 대대적으로 문제가 터진 거야. 대대적으로. 엄청 크게 이 문제가 터졌어.
그래서 수십만 대, 수백만 대의 리콜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시작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이 전부터 무상 수리가 진행되고 있었고 리콜이 방대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자, 봐봐. 제네시스 신형이 있어요. 폐리된 거. 요게 여러분 언제부터 팔았는지 아세요? 요 제네시스 G70 폐리된 거. 폐리된 거잖아. 폐리된 거. 그리고 요거 G80 신형. 얘도 ABS 모듈 뭔지 알아요? 보이죠? 요 문제가 있는 거야. 요 리콜이 터진 거야.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됐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기술 개발자들이야. 자, 이 부품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불이 나요. 한국에서만 130만 대가 넘습니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엄청나요. 자, 2019년, 20년도에 최고 정점으로 올라서 징벌적 손해배상부터 엄청나게 리콜이 터졌어요. 자, 그럼 이 부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되죠. 쓰면 안 되는 부품이잖아요. 근데 2021년에 생산된 차들에 이 부품이 들어간 거예요. 노 선생님 여기서 말한 거. 과학적 실수냐? 인간적 재난이냐? 이게 2021년도 이후에 생산된 차에 이 부품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2021년도에 생산된 차도 이 문제가 지금 터지는 거예요. 그럼 뭐야? 2019년, 20년도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사에서 이 부품을 아직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AS가 어떻게 지내냐. 자, 저게 뭘 하는 거냐면 전자제어 유압장치 합선으로 화재 가능성인데 시동이 안 걸려 있어도 충돌이 없어도 불이 난다라는 식으로 미국에서 보고가 됐고, HECU는 잠김 방지 장치, 제동 장치 ABS와 차체 자세 제어 장치 ESC, 구동력 제어 장치 TCS 등 제동 관련 장치를 통합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되게 중요한 부품입니다. 때문에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동차는 제동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HECU 리콜의 주요, 2020년부터 리콜이 이어지고 있대잖아. 결합 내용은 HECU 모듈 내 합선으로 화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제조사는 뭘 하느냐? 퓨즈를 교체해주고 있어요. 퓨즈. 이 안에 있는 퓨즈. 자, ABS 모듈에 문제가 있는데 퓨즈를 갈아줘서 해결을 한대. 그러면 퓨즈를 갈아줘서 해결이 되는 거면 이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퓨즈를 갈아주면 되지. 왜 퓨즈를 안 갈아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퓨즈를 가냐. 근데 여기서 퓨즈를 갈아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 근데 급브레이크를 세게 밟거나 노면에 모래가 흙이 좀 있거나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우면 브레이크가 잠기면 차가 쭉 하고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요. 자동차가 제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브레이크가 미끄러지면. 브레이크가 잠기면 안 되니까 ABS가 다다다다다다닥 들어오면서 자동차를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얘가 하는 거니까 차가 미끄러지거나 브레이크가 제동력이 상실될 때 이 ABS 모듈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자, 내가 브레이크를 세게 딱 밟았는데 ECU나 차 바퀴의 속도 센서나 타각 센서나 여러 가지가 상황을 감지했더니 ABS를 작동시켜야 돼. 그러면 이쪽에 전원이 싹 들어가면서 모터가 쎄 하고 돌아서 압력을 만들어서 압력을 탁탁탁탁탁 끊어줘가지고 브레이크 액을 따다다다다다 끊어서 보내갖고 ABS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자, 얘가 작동될 때 과전류가 흐르면 불나고 안 되니까 만약에 40A짜리 퓨즈를 썼어봐. 40A 이상의 높은 전류에 과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불이 날 수 있으니까 퓨즈가 자동으로 끊어져야죠. 자동으로 휴즈가 끊어져야 우리 두꺼비집 차단기 내려가듯이 얘를 보호한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얘를 제조할 때 이거는 가정이에요. 가정. 이걸 갖고 또 뭐 고소해라. 가정입니다.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이거를 개발한 개발 업체에서 또는 자동차를 마지막에 완성차 테스트를 할 때
40A의 퓨즈가 필요했기 때문에 40A를 했겠죠. 왜? 이만큼의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니까. 얘가 빠르게 움직이려면 많은 전력이 들어와야 되니까 40A까지 버티는 퓨즈가 필요했던 거예요. 무상술이나 AS 리콜을 들어가면 퓨즈를 제가 알기로는 15A인가? 얘보다 현저하게 2배 이상 낮은 퓨즈를 넣어줍니다. 왜 낮은 퓨즈를 넣어주느냐? 시동을 끄고 비충돌에서도 불이 안 나게 하려면 낮은 암페어의 퓨즈가 있어야 시동을 끄고 운전자가 내려서 딴 데를 갔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과전력으로 얘가 오류를 할 때 얘가 끊어져 버리게. 얘가 끊어져 버리면 얘로 전기가 안 가니까 얘가 혼자서 작동을 못해서 불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이걸로 해결이야? 아니죠. 내가 만약에 비 오는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을 상황이 생겨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얘가 세게 돌려면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전기가 많이 싹 가는데 15A라서 전력이 세게 오니까 얘가 딱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이제 ABS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의 연장선으로 가서 최근에 이 세안타페 하이브리드 안철수 형님의 단일화로 돼 있는 전자식 브레이크에서 이 문제가 터지면 이제 아예 브레이크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ABS만 안 되는 거고. 근데 빗길에서는 눈길에서는 ABS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죠. 이걸 AS라고 리콜이라고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말. ICCU랑 똑같은 거예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안 된다. 여긴 마찬가지예요. 얘를 새로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수년에 걸쳐서 문제점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얘를 안 바꿔주는 거예요. 과학적 실수입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의 과학적 오류예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죠. 개선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았냐? 최근에 생산된 차에서도 이 문제가 터지고 있다는 거죠. 2021년. 그러니까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리콜이나 무상수리에서는 퓨즈의 전압을 내려요. 그러면 정말 위기가 생겼을 때 ABS가 안 돼서 사고가 나면 자기네들이 책임 안 질 거잖아요. 사람들이 위기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ABS가 안 돼서 사고를 났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위기 상황에 ABS가 됐으면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상황을 ABS가 안 돼서 사고가 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죠. 그러면 이 사고에 대한 보상과 불평과 모든 것들은 다 운전자가 떠안아야 되는 거죠. 이건 되게 큰 문제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고 이건 큰 문제인데 이런 걸 다뤄주는 언론사가 없어요. 지금의 정치 현황을 봐도 나는 기레기는 기레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도 문제, 무능력한 지도자들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가 언론사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언론사가 진실을 국민과 백성들한테 전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알게 해주질 않아요. 왜? 언론사의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큰 스폰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국민들이나 자동차 유저들한테 정말 알려줘야 될 좋은 내용을 기자들이 알려주질 않는 거죠. 이런 걸 알려주고 이런 게 대거특필돼서 문제가 되고 이런 걸 국토부에서 문제를 삼고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 국내 점유율 80% 가까이를 하고 있는 기업이 하고 있는 행동인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노 사장 너는 왜 현대자동차만 까? 왜 이렇게 유튜버가 불공정해? 제일 공정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그리고 국내 자동차 시장의 시장 점유율 80%를 갖고 있는 회사가 현대자동차 그룹이에요. 당연히 이 회사의 자동차들의 문제점을 다루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장 많은 판매량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중대한 사항들의 리콜이 터지고 있는 거를 왜 그거만 건드냐라고 하면 그러면은 벤츠에서 BMW에서 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루겠죠. 이건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중대한 문제니까 내가 건드리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이걸 갖고 나한테 편파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댓글 다는 새끼들 중에 그런 새끼들 있잖아. 병신 새끼들. 지가 병신인지 모르는 병신 새끼들.
이런 걸 다루는 게 진짜 유튜버 아니에요? 자동차 리뷰어라면 이런 걸 다뤄야죠. 왜 이런 걸 다루는 게 맞는 건데 왜 옳은 걸 옳다라고 말을 안 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80%를 하고 있는데 80% 가까이를 당연히 많이 다뤄야지. 우리가 제일 많이 사는 물건이니까 제일 많이 사는 물건에 대해서 가장 혹독하게 진실된 잣대를 들이대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왜 그걸 잘못됐다고 말해, 이 병신 새끼야. 어? 누누이 말하잖아. 네가 병신인 걸 병신은 병신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병신 소리를 듣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욕하고 싶고 이런 걸 문제 삼고 싶으면 찾아오라니까? 얼굴 보고 얘기해. 우리 주소가 다 오픈돼 있잖아. 난 내 전화번호도 다 오픈돼 있잖아. 찾아와. 와서 정확하게 따져. 문제점을 갖고 와서. 그리고 수입차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하라고. 나한테 제보를. 내가 제보 안 봐도? 나한테 제보를 해. BMW가 뭐가 이상하면 제보를 하라고. 댓글로만 씨부리지 말고. 실행을 하란 말이야. 말만 씨부리지 말고. BMW가 무슨 만행을 저질렀어. 나한테 일르라고. 제보를 주라고. 이런 사람들처럼 내용을 나한테 카톡 오픈돼 있잖아. 전화번호도 오픈돼 있잖아. 제보를 해. 그때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BMW하고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으로 박병희 명장님을 찾아갔는데 뭐가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복잡해서 나한테 왔길래 내가 그러면은 소송 진행 중에 모든 자료를 나를 줘라. 지금 본인이 말하는 그 내용으로 아마 BMW 엔진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는 내가 방송에서 떠들 수 없다. 지금 소송 진행했던 모든 자료를 줘라. 내가 가릴 거 다 가리고 팩트에 관련돼서 BMW가 거짓말을 하고 만행을 저질렀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내가 까발리겠다. 근데 자료를 안 줘요. 왜 안 주는 겁니까? 현대자동차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제네시스였나? 소렌토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대요. 노 사장님이 이걸 다뤄줬으면 좋겠다. 알아, 다루겠다. 내용을 다 줘라. 그럼 내용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을 안 주고 말만 한 걸 갖고 내가 뭘 근거로 방송에서 얘기를 합니까? 내용은 안 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어. 현대자동차는요, 내가 봤을 때 되게 중대한 결함을 의도적으로 나는 은폐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퓨즈의 전격 용량을 내려서 될 문제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낮은 퓨즈로 만들었었어야지. 이렇게 문제점들이 과거부터 계속 터지고 있었는데 왜 전격 퓨즈가 들어갔을까? 자기들이 무상수리나 리콜로 퓨즈를 내려서 될 문제였으면, 아니면 정말로 가정을 한다면 원래부터 낮은 퓨즈로 생산이 돼야 되는데 높은 퓨즈가 들어가서 문제점이 됐다? 그럼 원래대로면 다 퓨즈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전력이 흐르면 퓨즈가 다 끊어져야 돼? 원래대로면 과전력이 흐르면 안 되는 게 문제 아니에요? 과전력이 안 흘러야 되는 게 근본적인 이유인데 과전력이 흐르면 퓨즈가 끊어져야 되는 게 원인 해결로 보는 겁니까? 무슨 이렇게 1차원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라는 게 리콜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 얼토당토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리콜도 잘해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민기적 뭉개다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주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먼저 리콜을 자발적으로 빨리 수많은 차량에 대해서 해주는 사례가 있어요? 있기는 합니까? 나는 거의 못 봤거든요. 자국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내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은 이윤을 내는 자국민 시장에 대해서만큼 가장 야박하고 치졸하고 도덕적으로서 진짜 기업 윤리에 어긋나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의선형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고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맨날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잘못됐습니까, 제가? 제가 잘못됐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써주세요. 성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반성하고 빨리 제대로 회사가 좀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